네, 반갑습니다. 종목진단 시간입니다. 자, 2월달이 됐네요. 네, 1월달이 연휴로 인해가지고 후딱후딱 지나가 버리니까 또 시간이 금방 오는 것 같습니다. 자, 2월달에는 누구보다도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볼 것은 티웨이 항공,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대원제약,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이 오늘 약간 변화가 있었던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특별한 이슈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까지 재미있는 종목 진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종목 진단은 우리가 꼭 재미로 보나요? 그죠? 자, 차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티웨이 항공부터 봐야 되겠죠. 티웨이 항공. 5%가 떨어졌네요.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죠. 자, 근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2,500원대에서 4,500원. 거의 100% 가까이 올랐죠. 네. 약간 매물대가 형성된 걸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자, RSI는 지금 고점 라인대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한, 거래는 오늘 좀 많이 없었네요. 근데 윗꼬리에 음봉이 좀 길죠. 5일선은 지켜주긴 했습니다만, 지켜지려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켜지지 못한다라면 이 구간 4,000원에서 4,500원 구간이 저항대로 작용할 내용이 있겠죠. 지나보면은 저항대가 그쪽에 있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지지선도 제법 강한 편이죠. 아래쪽 그 지지라인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대로 치면은 한 3,700원? 네, 그쯤 되죠. 3,700원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구간대에서 그 횡보, 박스, 지지선 이런 것들 좀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간다면 3,5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겠는데 3,500원이나 뭐 3,700원이나 그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은 3,500원까지 지지선을 확장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지선은 3,700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폭락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이 끝나버린다라고 된다라면은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는 상당 부분 하락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들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 사고가 조금 뭐 미국에서도 있고 지난번에 또 무안 공항의 사고에 이어서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에어 부산이었나요? 비행기 화재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안 타고 KTX 탄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여행 취소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미 잡아놓은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것은 약간은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고요.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차익 실현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홀딩 관점 말씀드리고요. 지지선은 3,700원, 여유가 있다라면 3,500원까지 유지하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립니다. 매수는 이럴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매수 의견은 따로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요. 전력주들하고 같이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원전 관련한 섹터 쪽은 그동안 이제 또 주목을 받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력센터,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설비, 이쪽 공급에 있어서 전력 소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 소형 그 모듈, 원자로 모듈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특이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 요거 말고 뭐 한전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혁신형 SMR이죠. 이 부분들이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이쪽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린다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다른 전력주들은 좀 주가 많이 내렸지만 이런 부분들, 원전 관련한 부분들은 주가가 그렇게 크게 하락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전기술도 그냥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냥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별다른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것들과 다르게 이격을 먼저 벌리면서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라인 때 22,500원, 23,000원 요동 라인 때 지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만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선은 22,500원, 23,000원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는 제가 그 18,000원, 19,000원 이럴 때 말씀을 좀 드렸고 2만원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현대모비스 볼까요? 현대모비스가 실적이 아주 좋았죠. 4분기 실적이 좋아서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지난 주에도 있었는데 이번 금요일날 또다시 상승이 진행됐고 약간 이제 신고가 형태의 느낌이죠. 그래서 26만 8천원까지 찍어둔 모습이었습니다. 뭐 요거는 자율주행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본다라면 사실 부담될 만한 게 거의 없는 주식 아닌가라는 생각 좀 있습니다. 실적 좋게 나왔죠. 뭐 배당을 조금 덜 준다, 뭐 배당이 별로 많지 않다,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까야 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세도 좋고요. 자, 지금 매물대적인 부분도 큰 이 매물대 하나 남아 있긴 합니다. 27만원 정도에. 근데 자잘한 저항대는 다 넘어갔습니다. 25만원 넘어가면서 자잘한 저항을 통과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올려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재미가 많이 없었죠. 횡보를 계속 거듭하면서 재미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모비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도 없어요. 어차피 수익 나면 수익 났지 손해볼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보시면 조금 지루한 구간을 버티긴 했지만 오히려 많이 떨어진 그런 종목들보다도 훨씬 나았고요. 작년 하반기에도 오히려 괜찮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믿고 그냥 가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지 잘 하시면 되고요. 증권사 목표치는 35만원 정도 이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거 괜찮겠고요. 매수는 만약에 25만 5천원이나 25만원 정도 들어오면 매수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접근하시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아준다라면 그럴 때 접근하시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원제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대원제약. 대원제약의 주가 추이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네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사실 주목받는 애들이 따로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되게 재미없네요.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계속 횡보만 진행하고 있었고 주가가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되게 재미없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특이한 재료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지난 8년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기약, 진해거담 시럽제래요. 그래서 이제 감기약 부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게 있네요. 대원제약이 어떤 거죠? 뭐 그런 그 시럽 이런 쪽인가요? 네. 진해거담 시럽. 아, 맞아. 그거죠. 대원제약에서 나온 거. 그게 이제 코데원, 맞아요. 코데원 S, 코데원 포르테, 뭐 프리비투스 이런 거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시장 내 점유율이 42%라고 합니다. 코데원 유명하죠. 네, 전문 의약품으로도 주고 또는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대원제약의 이 감기약 매출이 굉장히 많이 뛸 것이다. 이렇게 얘기 있습니다. 계절적인 특성을 조금 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꼭 그렇게 확정스럽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대유행,
저도 얼마 전에 독감 세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비인후과나 이런 병원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주가 상승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모습은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주가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하락으로 가는 그런 포인트는 없을 것 같은데, 상승을 하더라도 17,000원 정도. 그렇다면은, 가격적인 측면은, 20%가 채 안 되죠. 네, 그리고 위쪽에 저항이기 때문에 20%를 채 못 먹는다고 얘기한다면, 한 16,000원 정도. 뭐, 단기적 접근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슈도 있고, 뭐, 분위기도 이제 올라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접근을 통한 어떤 매수 의견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특정 구간을 벗어나기가 좀 어렵겠죠. 그게 벗어나렸으면 진작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단기적 접근, 뭐 매수 의견을 본다면 지금 자리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지지선이 14,000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간 매수가 들어가는 것보다 15,000원 정도부터 매수가 들어가면 될 것 같긴 한데요. 15,000원대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목표 주가가 16,000원대, 16,500원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메리트가 많지는 않네요. 한 10% 정도인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짧게 치고 나오는 정도의 어떤 전략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감기약의 어떤 환자 수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괜찮습니다. 매수도 괜찮지만 단기적 접근이 현재로서는 유리한 판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잡지 마시고 일단은 짧게 보면서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원제약 봤고요.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이놈의 하이닉스가 자, 여기가 저점일 것 같아요. 2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약간 넌센스적인 부분이죠. 이렇게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고 이 기업은 일단 20만원대 이상에서 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딥시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지만이 뭐가 나오긴 할 텐데 딥시크를 이제 까는 움직임이 좀 보이겠죠. 왜냐면 그게 이제 딥시크가 원래 좋다라고 해도 깔려고 할 거고 나쁘다 하면 더 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기들 밥그릇 또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한 짓이 뻘짓이었다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짓이었다는 것이 또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딥시크 관련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런 미국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 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80억 원으로 이뤄낼 수 있는 모습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어떤 대규모 지원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일단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런 하락폭을 진행시킨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딥시크가 나온 그 다음날 17%인가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10% 급등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비슷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서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 보이죠. 일단은 충격적이니까 크게 폭락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올려놨다가 유지가 되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엔비디아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당장 크게 걱정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마 20만원을 저점으로 하는 그런 형태, 만약에 한 번 정도 더 흔들릴 수 있다라면 19만원 지지선이 나오면서 지지가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어차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이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가 넘었었는데 지금 네, 어제 조금 떨어지는 바람에 100%가 조금 하회하나요? 100% 정도 나왔나? 뭐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네,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20만원 정도 지지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상승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많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승에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30만원 넘어간다, 뭐 40만원 간다, 뭐 100만원 간다 이런 얘기들은 조금 뒤로 밀어 놓으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한 26, 7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판단되는데, 일단 상황 봐야 되겠죠. 워낙 갑자기 내려간 상태라서 바로 월요일날 반발 매수를 통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홀딩 유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걱정이 없지 않나요? 네, 엔비디아의 어떤 부분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025년도 물량이 품절인 상태인데 여기서 더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일단 주소 담을 준비는 하고 있다가 매력적인 가격이 왔을 때 한 번씩 주소 담으면 그게 잘하는 거 아니겠까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네, 컨퍼런스 콜이 있었고 삼성전자가 올해 HBM에 대한 생산을 올해 2배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갤럭시 25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판매량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HBM4를 일단은 이번 하반기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HBM3 제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1분기 말 정도부터 또 이제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디램 쪽 줄이기로 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디램 쪽을 줄이기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생산량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들은 엔비디아 쪽에 공급이 임박했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엔비디아 쪽에 납품하겠다는 것은 일단 8단은 공급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12단이라든지 16단도 지금 샘플을 돌렸다고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12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부분이 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HBM4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진행한다. 등등등. 삼성이 개혁적인 부분들을 많이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유지만 잘 되어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다 주가의 하락은 외국인들에게 나타난 부분들이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환율 급등도 같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바로 또 이제 매수로 들어오는 형태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특별하게 현재 시점에서 더 많이 밀린다는 느낌은 좀 없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단기적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많이 나왔겠지만 삼성전자는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지선이 제법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홀딩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이제 55,000원만 넘어가도 되겠네요. 61선 넘어가는 구간이니까 55,000원 넘어가는 시점부터 매수 포인트 가져가셔도 되니까 주가 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티웨이항공,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모비스, 대원제약,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